그리고 이제 손발이 묶여서 교수대로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헐겁게 묶어주세요. 나 매달릴 때 똑바로 꼿꼿이 서야 되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위시한 그 나치당의 전범들이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을 합니다. 그 전범 중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전범 재판을 받을 뻔했는데 15년을 숨어 있었어요. 야. 이름도 바꾸고 직업도 바꾸고 해가지고 죽여서라도 납치해와라. 그래가지고 도망간 지 15년 만에 정말 영화처럼 납치해버려요. 모사드가 가서.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전 세계 37개국에 동시 생중계를 합니다. You are accused before this court, according to the indictment, which includes 15 counts. Do you admit the first count brought against you? Im Sinne der Anklage nicht schuldig. 나는 나치 독일의 군인 공무원이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상부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미친놈 아니냐 이거. 정신분석학자가 6명이 상담해. 감정을 해. 근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이 사람의 정신은 지금 내 정신보다 훨씬 더 정상이다. 이런 사람은 좋은 이웃이고 좋은 아버지고 좋은 남편일 수 있는 사람. 상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다 쓰러져 버린 거죠. 아이히만이 원래 뭐 했던 사람일 것 같으세요, 영무 씨? 원래 직업.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세일즈맨, 뭐 설계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다 이 사람이 나치당에 가입을 해요. 근데 가입하는 그 과정도 히틀러를 내가 찬양하고 그에게 동감하고 내가 같은 비전이 있고 뭐 전체주의를 위하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치당에 왜 가입했냐면 먹고 살려고. 그 친구가 우리 나치당에 가입할까? 월급 잘 줘? 그래? 이러면서 가입한 거예요. 여기는 아이히만이 맡은 역할이 바로 수송 담당 역할이었어요. 자, 현무 씨가 유대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이 나라에서 추방을 당해야 돼요. 동사무소도 가야 되고, 그죠. 국세청도 가야 되고, 외교부도 가야 되고, 구청도 가야 되고, 시청도 가야 되잖아요. 이 6개를 한 곳에 모아버려요. 아주 효과적으로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을 국외로 추방하고 수용소로 보낼 수 있는 생산 라인 건물을 디자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정리가 다 돼. 그래서 제 재산을 독일에 헌납하겠습니다. 서명하고 쭉 올라가 2층 올라가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거기서 도장을 찍어서 여권과 함께 주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독일에서 추방, 내지는 당신은 수용소로. 요 생산 라인을 만들어요. 재산을 다 환수하고. 환수와 다 뺐고. 이젠 이 사람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유대인 이송 전문가라는 별명도 붙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폴란드로 잠깐 발령을 받아요. 학살센터가 있는데 가서 조사를 하려는 거죠. 갔어요. 가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그 수백만 명이 도착하는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여기는 아이히만이 재판장에서 표현한 당시의 모습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본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트럭에 유대인을 실어 갔는데요. 넓게 파인 구덩이 앞으로 가서 문을 열었고 그리로 유대인들의 시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사진은 아주 유연했습니다. 마치 샘처럼 피가 땅에서 솟구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완전 멘탈의 붕괴가 옵니다. 이 멘탈의 붕괴가 1년 만에 사라집니다. 그 히틀러의 최측근 차관급 인사들 13명이 모이는 자리에 서기로 참석을 해요. 서기로. 이 사람은 거기에 낄 만한 계급이 못 돼요. 네.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3스타, 4스타 이런 사람들, 말로만 듣던 우리 독일의 영적인 용사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식사도 하는 자리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더래요. 유대인 몇 명은 어디로 보내고 여기서 최종 계획을 실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선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학살이 아닙니다. 그죠? 통계였고 총통의 명령을 시행하는 공무원이었고 그냥 이것은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행위일 뿐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정당화를 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 알아. 왜? 내가 봤으니까. 하지만 난 죄가 없어. 왜? 나는 시키는 대로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니까. 이게 당시에 아이히만이었어요. 44년쯤 되면서
국가가 기울게 됩니다. 15년간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왔어요. 붙잡힐 때도요. 모사드가 가서 팍 납치한 다음에 귀에다 대고 속삭였대요. 너 이름이 뭐야? 그 보통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다.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Adolf Eichmann. 아이히만이 이제 교수대에 매달려서 교수행에 처해져 죽는데 죽기 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있는가 그랬더니 포도주나 좀 주시오. 포도주를 갖다 줬더니 한 반을 마시더래요. 벌컥벌컥 마시고 딱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손발이 묶여서 교수대로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헐겁게 묶어주세요. 나 매달릴 때 똑바로 꼿꼿이 서야 되니까. 검은 두건을 씌워드릴까요? 나한테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꼿꼿이 걸어가서 거기서 매달려서 그는 교수형에 처해져서 결국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재판은 사형으로 끝날 재판이에요, 누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시작했고 사형하는 순간까지도 당당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이히만은 얻을 거 얻었죠. 아이히만이 승리한 재판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역사적 순간에서 역사적 발언을 한다고 도취가 돼가지고 하는 말인데 술 먹고 막 뭐 내가 몇 억짜리 뭘 했어, 왕년에 뭐 했어 하는 그런 아저씨인 거예요. 저는 악의 평범성보다 악의 시시함이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혹은 싶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악의 찌질함. 이 마음속에서 끝까지 용서할 수 없음 같은 것이 있어요. 위쪽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아이히만과 협조를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그리고 거기서 특권적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른바 좀 유명한 셀럽 유대인들이죠. 뭐 학자든 뭐 기업가든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빠졌는가. 유대인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막 기술을 해서 이 책 나오고 나서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큰 항의를 또 받았다고 해요. 우리 유태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한나 아렌트가 보여줬다는 거. 예.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저 독일이 유럽에서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이제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일본은 독일처럼 못하냐. 이거는 냉정한 어떤 정치적 현실과 국제적 관계, 쉽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국군이 지지리도 없었던 거예요. 히틀러 패망했잖아요. 네. 반대당이 집권을 한 거예요. 그럼 반대당이 집권을 하면 모든 정책을 바꾸고 기존에 히틀러 나치당이 했던 거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일본은 어땠냐? 일본이 패망을 했어요. 그럼 미국이 일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그 전범들을 처단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이제 냉전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소련이 부상을. 소련이 이미 한반도에 들어온 상황에서 광복이 되잖아요. 미국이 딱 보니까 뭐야. 지금까지는 소련하고 동맹을 맺고 히틀러와 싸웠는데 이제부터는 소련과 우리가 대결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는 일왕부터 전부 다 쳐버리면 효과적인 통치가 어렵겠다. 그래서 전범들을 미국이 살려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전범들의 그 정권이 지금까지 쭉 거슬러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베 신조 총리의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A급 전범이었고 그 당시에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서 의회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과해야 됩니다. 잘못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집안, 국통, 정체성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입장에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이히만하고 달리 홀로코스트 당시에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 책 읽으면서 이제 뭐 이 자료 저 자료 좀 찾아보다가 근데 아이히만하고 너무 대비되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스카 쉰들러였어요. 깜짝 놀란 게 저는 쉰들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쉰들러가
굉장히 좀 별로예요. 전형적인 자본가인데 소위 말해 약간 이 스타일이에요. 이 스타일에서 이제 독일인이잖아요. 그래갖고 나치에 좀 이거를 해가지고 군속 공장을 하나를 이제 얻은 거예요. 얻었는데 딱 보니까 노동자를 쓰려면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수용소에서 데려오잖아요. 공짜예요. 야, 요거 좋다. 공짜로 부려먹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 보면서 이게 뭐 측은지심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금씩 빼내기 시작해요. 힘없는 어린아이, 여성, 병든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속이고 데려와서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몇 번 걸렸대요. 나치 친위대한테. 그때 이 사람이 자신의 피 같은 자본가한테 있어서 돈은 피 살덩이거든요. 뇌물을 주면서 계속 빼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뇌물은 처음 봤어요, 저는. 그래갖고 1000명 이상을 살리는데 이게 쉰들러 리스트더라고요.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If you look at the very back of this scrapbook,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아, 소름 돋았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게 희망이죠. 뭐 예. 사실 뭐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있다는 게 이제 희망인 거죠. 뭐